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난 주말에도 날씨가 좋지 않았고 사실 오늘도 굉장히 어두운 그런 날씨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해봐야겠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전날이었죠. 그 전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소위 빅4의 실적 워낙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하루에 주가 10%나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가총액 제일 큰 거가 이렇게 10%나 올라가니까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 갖고 계신 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건 금이 선물 가격으로 보면 장중에 2,000달러 넘어서는 다들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도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다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역시 가장 많이 오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목을 몇 개 좀 보겠는데요. 그 전날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위 한 주를 네 주로 나눠주는 주식 분할을 발표했던 애플이 무려 10.5%나 폭등을 하면서요. 사상 최고가에 진입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1조 8,40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우리나라 돈은 계산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조가 훨씬 넘는 2,200조에 달하는 돈이 되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이죠. 아람코를 누르고 세계에서 밸류가 가장 큰 회사가 됐습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도요. 코로나19에 따른 소위 팬데믹의 영향에서도 매출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에 각각 8%와 3%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구글은 처음으로 일단 매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익은 예상보다는 더 좋게 나오면서 깜짝 실적이 났지만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구글은 좀 하락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날 지표 중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지난달보다 5.6% 좀 늘어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올해 소비 지출 증가율도 8.2에서 8.5% 올려놨기 때문에 소비도 좀 회복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것도 일단은 나름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리고 또 금값이 정말 소름 돋았던 게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금값 2,000달러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정말로 2,0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금값에 대한 의견, 이제 앞으로 더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금값은 선물 기준을 보면 2,005.4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만큼 최고 수준 같았고요. 금값만 보면 8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주간 단위로 보면 8주 연속 상승했고요. 또 월간으로 보더라도 2010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간으로 9%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금 관련 ETF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금 관련 ETF 중에 하나가 이건 금광산 ETF도 보여드리면 금광산 ETF는 금광이라든가요. 금 관련 유통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3, 4%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금 자체를 보여주는 지일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건 똑같이 금이랑 가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의 어떤 가격을 예측하고 매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봐서는 돈이 그렇게 될까? 워낙 지금 과열되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제가 매매를 방향성을 제시할 마음은 전 개인적으로 일도 없고요. 그렇게 돼서도 맞지도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을 갖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금융자산의 일정 수준을 담가두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차원하는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 보면 20% 정도, 금융자산에서 20% 정도는 금이 됐건 뭐가 됐건 안전자산을 가라고 조언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전자산을 좀 담아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기술주들, 그 가운데서도 애플과 아마존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애플과 아마존, 월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애플 10% 올랐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살 걸 얘기하는 분이 한 7, 80% 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20% 정도 되는 분들은 팔까?
팔고 다시 살까?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한 10% 되는 분은 그냥 갖고 가자는 분이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갖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의 의지랑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5%도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술적 지표나 어떠한 차트를 갖다 보더라도 애플을 지금 가격에서 살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러냐. 가격을 보면 가격은 많이 올랐죠. 제일 비싸죠. 저게 마디마디 모든 기술적 지표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걸 갖다 대더라도 과열이고 과매수고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팔고 다시 살자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요. 늘 말씀드린 그걸 극복하셔야지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잘한 것들은 제가 뭐 모르겠지만 큰 주식들, 삼성전자건 네이버 같은 우리나라 큰 주식들, 그리고 미국의 큰 네노라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인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접근한다? 일도 소용없는 얘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뭘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애플의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애플도 주주 친화 정책을 하니까 배당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지금도 갖고 계시고 애플워치들 갖고 있고 에어팟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1, 2년 되면 2, 3년 되면 다음 거로 바꾸려는 분이 거의 이거 쓰시는 분의 99%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애플을 사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아이폰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려서 사시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쉽게 인용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소위 IB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면 오늘 애플에 대해서요. 단 한 곳도 목표 주가를 내린 곳이 없고요. 제가 오늘 본 것 중 오늘 소개해드린 거에 10명이면 10명 다 목표 주가를 올려놨거든요. 그런 데서 지금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여전히 매도 의견을 내는 골드만삭스 같은 것도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매도 의견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고요.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캐스앤드스 증권은 무려 325에서 사상 처음으로 500짜리 목표 주가를 냈습니다. 500짜리. 엄청나네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주식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소액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더 쉽게 살 수 있어서 맞습니다.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주가를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애널리스트를 해봐서 제가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본질 가치만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투자 전략가의 입장에서 보면 PB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애널리스트 제가 지금 현직의 애널리스트 돌아가더라도 회사만 본다는 거죠? 예, 그 논리를 여기다 적으면 제가 리서치 센터장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접근을 하면 그거 다시 써오라 그러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했냐면 생각과 달리 지금 매출이 다 깜짝 실적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애플이 지금보다 돈을 더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린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맞는 설명이고 그렇게 설명 쓰면 제가 강의도 하지만 A 플러스 딱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얘기에다가 이번에 그래서 주식 분할해서 더 많은 사람 살 수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약간 마이너스예요? 약간 A 플러스에서 A 제로나 A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하죠. 왜냐하면 약간 필요 없는 얘기를 쓴 거거든요.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로.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꿈을 꾸면 안 되겠네요.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은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자기가 생각했을 때면 좀 미안할 정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거의 적자 나올 줄 알았는데 까지 얘기했는데 이익은 2배 늘어났고요. 매출은 40%가 늘어나니까 제프 베조스가 멋쩍을 정도로 너무 많이 돈을 벌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거죠.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 제가 조심스럽게 금요일 아침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면 4자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4자의 목표주가 4자를 제시한 것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4,000달러, 4,000달러 하는 데다가 지금 JMP 증권은요. 4,075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이네요. 4,075달러가 JMP 증권이 나왔고요. 나머지 뭐 도이치뱅크라든가 UBS 이런 것이 4,000달러까지 얘기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도 4,200달러까지 수많은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목표주가 4자가 많이 나왔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는 결론은 이렇게 돼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애플이 지금 1조 8,4천억 달러 이제 사상적 그 시가총이 나왔는데요. 멀지 않아 제가 봤을 때는 2조 달러 주식 시대의 등장도 멀지 않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비쌌는데 어떻게 사냐면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플도 포함되어 있고 아마존도 포함되어 있고 페이스북에다가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테슬라까지 포함된 주식이 ETF가 MGK입니다. MGK. 예, 한 주에 지금 이게 주식 주가가 180달러 정도 하거든요. 사상 최고가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식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좋겠다. ETF 갖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 진짜 훌륭한 ETF 같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을 포함하고 있는 MGK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월이 됐습니다. 7월을 떠나 보내야 될 시기가 왔죠. 네네. 지난 한 달간 이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또 분석을 해볼까요? 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만 빼놓고요.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 테크 주식이 기술 주식이 6% 올라갔고요. 유틸리티도 한 8% 올라갔습니다. 전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제일 많이 올라간 거는 S&P 500 중에서는 역시 AMD가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47%나 급등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제 사상 최고가를 지난주 내내 기록했습니다. 애플도 16.7%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11%,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7, 8% 올라갔고요. 특히 애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전체 비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9.9%, 거의 뭐 1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만 오른 것이 아니다. 네. 필수 소비재에도 오른다고 말씀드렸던 프록트앤갬블도 9%는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AMD에 뒤쳐져서 완전히 지금 좀 거의 매롱된 거죠. 하락세를 타고 있는. 예, 인텔은 12%가 떨어졌고요. 은행 중에서도 웰스파고가 3.3%, 그리고 엑선모빌,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여러 가지 재료에도 불구하고 지금 8.5%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번 주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예고가 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보고서가 되겠죠. 금요일 날이 있을 텐데요. 지난달에는 480만 개의 또 깜짝 일자리 증가가 났는데 이번에는 200만 개 정도가 월가 예측치입니다. 실업률은 11.1에서 10.5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겠고요. 지난주에 170개 기업이 발표했다면 이번 주에는 120여 개의 기업이 발표합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투라는 게임 회사가 오늘 밤에 발표가 있겠고요. 내일은 이제 화요일 날은 미국 시간 화요일 날은 액티비전 블리저드와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월트 디즈니가 있고요. 수요일보다 목요일 날 정도에는 부킹홀딩 정도가 여러분들의 관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낼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